새로운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과감하게 저지르자. 공무원들의 업무하는 방식이 보통은 어떤 반복적이고 좀 틀에 박힌 업무를 위주로 하였다고 한다면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업무가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46번 버스가 동부 쪽에서 강남권으로 운행을 하는데 첫 차가 4시예요. 조금만 더 일찍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차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무총리가 방문하기 전에 이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퍼스트 무버가 되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자, 이렇게 해서 창의 행정이 시작되게 되었거든요. 공무원들이 퍼스트 무버가 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됐으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패스트 팔로워보다는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글로벌 탑5 안쪽에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의행정이라는 거는 먼저 정의를 하면은 적극적인 시도와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어떤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민의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공무원들의 모든 활동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창의 행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뭐 탁상 공론 같은 게 아닌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해서 뭐 실행될 수는 있나. 강제적으로 자기 하고 있는 업무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거. 창의행정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강제로 해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럼으로써 시정 발전을 이끌어내는 게 창의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창의행정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값어치 있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창의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발전소라는 인트라넷 같은 걸 통해서 수시로 제안을 받기도 하고, 기조실 내에 있는 직원분들이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 사례 후보군을 선별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우수 후보군을 선정을 하고 이런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5분 내에 다시 탑승하시는 경우에 기본 요금을 면제하고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제가 직접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서울도서관이 원래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낮에만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는데요. 좀 야간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추가를 해서 밤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창의 제안으로 실행이 됐고요. 22년 하반기에 쪽방촌 주민을 이제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됐어요. 동네식당처럼 주민들을 좀 세워드리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나의 사업이 꼭지가 탄생한 거죠.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 프로그램이 됐죠. 서울달도 창의 행정으로 좀 실행이 됐었습니다. 민간 기업들 배별로 소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립식 포인트를 서울시의 공공재인 서울페이 내 동행 마일리지로 통합 전환을 해서 서울페이 동행 마일리지를 가지고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결제를 할 수 있던 이용처를 개방해주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개인정보를 동종립센터에 제공을 한 이후에 우대형 교통카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린이 정보를 다시 또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차를 간소하게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장애인이고 어린이인 약자 중에서도 약자가
보는 혜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동행 카드 청년권을 청소년들에게까지 할인을 확대하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청소년들도 7,000원 더 저렴하게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창의 행정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변화해 가고 있고 시민들이 소소하게 일상에서 뭐 편리함을 누리고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23년도 2월부터 25년도까지 약 5천 건의 창의 제안이 접수가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한 120여 건 정도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규제 철폐에 매진하겠다며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거는 뭐 법령이나 각종 제도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제가 규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규제라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규제 철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포인트가 시민이 불편한지 그리고 이게 좀 불필요한 절차인지 그거 포인트를 찾는 게 사실은 창의행정도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창의행정이라는 넓은 광의의 범위 안에서 규제 철폐가 한 부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그 규제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바로 제가 창의행정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필요하고 좀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창의행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창의 발표회를 통해서 100명의 시민평가단 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대상, 최우수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행정과 규제 철폐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 2024년 평가에서 서울이 7년 만에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습니다. 동행과 매력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그런 거에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작년 서울시 도시 경쟁력 지수가 전 세계 6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개개인의 참여 동기를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서울시라고 하는 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창의행정이 서울시의 청렴도시 1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큰 거를 바꾸는 게 창의행정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계속 좀 고민해보는 시선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고 그 바뀐 생각의 끝에 아이디어와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 타 민간 회사들의 그런 협력도 훨씬 수월하게 그 우수 제안을 발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할 수 있게 계속 고민하는 게 제가 창의행정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런 태도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바꾸는 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도 되게 난해하고 복잡하고 하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면 자기 스스로도 정책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게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게 저는 창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창의행정이란 숨겨진 진주 찾기다. 시민들의 눈길이다. 변화와 혁신이다.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이다. 시민의 행복이다. 시민을 위한 시장님 직통 전화이다. 나에게 창의행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다.